거의 끊고. 자,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저는 어제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던 정황상 안 갈 수가 없었던 그 어제 축 두 경기가 부러지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오늘도 한번 좀 조심은 해보자. 오늘도 그냥 조심은 해보자. 요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막 쫄았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그냥 좀 오늘도 금액을 조금 낮춰서 오늘 금액을 좀 낮춰서 그냥 뭐 소액으로 접근해보자. 약간 요런 마인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형님들 뭐 토트넘이라든지 그다음 뭐 첼시 그다음에 모나코 리옹 그다음 파리는 아니지. 일단 요 네 경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찍어갈 수 있는 이런 정배 게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겨봐야 딱 한 골 차승 같아요. 얘네들 다 그냥 이겨봐야 한 골 차. 그래서 저는 오늘 일반승 경기들은 일단 다 제낍니다. 오늘 전부 다. 오늘은 언오버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추천 경기 4경기 전부 다 언오버로 접근합니다. 아시겠죠? 승패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뭐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은 가져가십시오. 근데 어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버 4경기를 추천해 줬잖아요. 풀럼 경기하고 그다음에 맨시티, 뉴캐슬, 아스날 경기 이렇게 추천해 줬었는데 결국에 보세요. 맨시티하고 뉴캐슬이 부러지니까 뭐 그것도 일단 두 경기 나머지 두 경기는 다 맞았지만 또 안 돌아왔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축 경기나 이런 건 좀 피하고 정배 게임들 좀 피하고 언어버로만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소액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지난 경기 때 보셨겠지만 토트넘의 이 수비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결국에 뭐 후반에 2대2까지 따라잡으면서 승점 1점을 챙기긴 했지만 확실히 수비 쪽에 그런 공백들이 보이긴 했어요. 물론 오늘 이제 뭐 요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좀 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로메로가 이제 예상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토트넘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은 참 아쉽긴 하다. 자, 근데 첫 번째로 볼만한 건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로 볼만한 건 토트넘의 홈 승률이에요. 홈 승률. 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단순히 홈 승률이 아니라 토트넘이 올 시즌 홈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의 이 승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7경기 치렀거든요. 그 중에 6경기. 6승 1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7경기 중에 6경기 들어왔으면은 승률 굉장히 높은 거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 빼고는 그래도 다 이겨줬다. 자, 그리고 오늘과 같은 오늘 뭐 핸디캡 그다음에 홈 원정 그다음에 뭐 언오버까지 전부 다 이제 같은 설정을 넣었을 때 올 시즌에 토트넘이 그 모든 데이터에서 오늘과 같은 데이터에서 토트넘의 언오버 전부 다 오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잖아요. 빌라도 6경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간에 월드컵이라는 휴식기가 있겠지만 지금 그냥 리그만 딱 펼쳐놓고 봤을 때는 6경기 연속
오버 게임이죠. 그리고 토트넘도 지금 5경기 연속 오버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적인 수치상으로는 오늘 경기는 그냥 오버 쪽 접근이 난 맞을 것 같아요. 토트넘이 원래부터 빌라 상대로 골을 좀 잘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토트넘도 수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리버풀 상대로 뭐 결국에는 또 골을 한 골 넣었죠. 그래서 전력에서도 저는 빌라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린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언제든 한타 칠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홈에서 토트넘이 뭐 올 시즌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일단 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런 데이터들, 연속 오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EPL 팀들 중에서 언오버 있죠. 언오버. 정배가 가장 잘 뜨는 두 번째 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좀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늘 토트넘의 승보다는 차라리 오버 쪽이 조금 더 빠른 퇴근이지 않을까. 토트넘 승을 가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대1 상황이면 계속 후반전 끝까지는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대1이 나버리면은 뭐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편하게 가려면 오버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등이 어제 그 팀이야. 살벌하죠. 자, 노팅엄 첼시. 자, 1번 첼시 승, 2번 첼시 마헨, 3번 첼시 오버, 4번 언더. 무는 없나요? 무는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제 표에 물을 넣어놨는데,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노팅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지난 경기 맨유한테 3대0으로 졌던 모습들, 올 시즌 성적,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못하고 있죠. 정말 못하고 있죠. 근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자는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 이제 또 그 어디였지, 본머스였나? 본머스 상대로 그 하베르츠도 골이 있었고, 그다음 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운 좋은 골, 그죠? 그거를 냅다 그냥 때려쳤는데 그게 또 휘어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첼시의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첼시의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첼시가 정말 이 경기 쉽게 잡을 거면 배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자, 물론 제가 지난 경기 틀리긴 했습니다. 지난 경기 틀리긴 했어요. 제가 지난 경기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노팅엄 그 감독 얘기를 하면서, 노팅엄 감독이 재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노팅엄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노팅엄이 승점을 먹는 경기가 너무 많아졌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뭐 지난 경기 때 이제 보기 좋게 맨유한테 털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틀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 경기는 더 지켜봐야 된다 봐요. 확실히 바뀌긴 했거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잠시 오늘 전력 한번 볼까요? 예상 명단 한번 보자면 깁스 화이트하고 링가드 둘 다 일단은 뭐 의심산 그 저기 뭐냐 물음표 떠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깁스 화이트는 존나 중요한데 지금 노팅엄에서 그죠? 아원이나 그 다음에 뭐 링가드 이런 애들보다 깁스 화이트가 존나 중요한데 나머지 중원 쪽은 뭐 양 팀 다 비슷합니다. 지난 경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난 경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자 근데 특히나 이 나는 좀 말해주고 싶은 게 스티브 쿠퍼 감독 재계약하고 나서 진짜 확실히 좋아지긴 했거든요. 이 수치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오늘은 홈이다 보니까 한 경기만 좀 더 믿어보자.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한 경기만 더 믿어보자. 뭐를? 노팅엄의 수비를.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 경기 첼시에서 가장 못했던 2명 아세요? 혹시? 가장 못했던 2명. 자카리아가 지난 경기 그 필드 20명 중에서 그러니까 원정 그 본머스하고 첼시 필드 20명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고요. 자카리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쿨리발리요.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난 경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이런 공격에서의 그런 효율성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베르츠는 골을 넣었잖아. 하베르츠 골 넣고 그다음 마운트도 골을 넣었었고 뭐 털링이도 나름의 뭐 밥값 정도는 해줬었는데 이 뭐 저기 인종차별을 비하발언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흑형들이 좀 문제긴 했어. 흑형들이. 그래서 둘이 합해서 날려먹은 게 거의 한 7번, 8번 될 거예요. 날려먹어가지고 막 머리 부여잡고 이런 것 정면들이 정말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첼시가 뭐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부상자가 많이 있는 반면에 그 지금 당장의 전력을 꺼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보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다 보는데 아쉬움은 확실히 좀 있다.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첼시가 이 경기 그렇게까지 쉽게 잡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 언더에다가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잠깐만요. 지금 언어버 정배가 뭐지? 노팅엄하고 오버가 정배네요. 뭐 이거를 정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단 오버가 정배긴 하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단은 원정 게임입니다, 이거. 원정 게임에서 언오버가 지금 역배 지금 연속 4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색칠이 안 된 게 역배거든요. 어. 첼시가 첼시 원정에서 언오버 이 정역배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4번 연속 역배가 뜨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늘도 역배로 따지면 언더는 맞죠? 언더죠. 오케이 오케이 언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리그왕 넘어갑시다. 자 앙제 로리앙.
잠시만요. 이거 아까 전에 앙제 쪽으로 배변 계속되던데 해외 쪽은. 오 지금 야 해외 쪽에는 이거 역전했네요. 오 해외 쪽은 이미 앙제가 정배로 바뀌었네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1번 앙제 프렌 그래도 가야 된다. 해외 쪽 흐름을 믿어야 된다. 2번 로리앙 승. 그러니까 앙제가 지금 해외 쪽은 정배로 바뀌었는데 국내는 지금 아직까지 프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들 보십니까? 패스 오버 앙제 프렌 배당엔 이유가 있다. 오케이. 아 일단은 아까 전에 뭐 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형님도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 일단 앙제가 지난 경기 잠깐만 누구랑 했었지? 아작시오랑 했네요. 아작시오랑. 이때 PK 내줬죠, 그죠? 자, 첫 번째는 지난 경기 한 골차 PK로 석패를 당하긴 했어요. 석패를. 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뭐 앙제가 감독도 바뀌고 확실히 좀 지금 리그 꼴찌지 앙제가 확실히 반등이 필요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아무리 감독이 바뀌고 홍명이고 해도 결장자 때문에 힘들지 싶어. 앙제에서 진짜 주축으로 쓸만한 그러니까 주축으로 쓸만한이 아닌 그냥 지금 당장의 앙제를 그냥 거의 멱살 잡고 이끌어가는 선수들 부팔이라든지 벤탈랩이라든지 우나이라든지 물론 걔네들의 백업 자원들이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의 뭐 살라마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막상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엔 힘들어요. 모로코 선수 우나이하고 저기 뭐냐 부팔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월드컵에서도 보여준 모습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앙제가 경기를 치르잖아요. 월드컵 전에요. 월드컵 전에 한창 이제 시즌 막 달리고 있었을 때 14라운드, 15라운드까지 달릴 때 걔네 선수들은 항상 팀 내에서 평점 7점 이상을 그냥 꾸준히 유지하던 애들이야. 그럼 뭐야? 당연히 팀 내에서 득점도 가장 많고 어시스트도 가장 많고 가장 핵심적인 선수들이 못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 아작시오 원정가까지도 골을 못 넣었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앙제 득점 없어 보입니다. 월드컵 반짝이들이 아니었어. 리그에서도 잘해. 우나이 같은 경우에도 그 리그왕 내에서도 지금 젊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평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떠오르는 유망주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 자, 로리앙도 마찬가지죠.
조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저기 뭐냐 뭐 나는 좀 제정신 아니라 봐요. 물론 반짝하긴 했지만 맞잖아요. 반짝하긴 했었지만 보자. 몽페한테 일단 따인 게 굉장히 커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올 시즌 개막도 하기 전에 올 시즌 몽페라고 앙제 반대 까면은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앙제 막 7연패, 8연패. 그죠? 자, 근데 몽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뭐 거의 뭐 마탱이 갔죠. 근데 그런 몽페한테 홈에서 2대 0으로 잡혔다. 득점이 없었다. 일단 언더 쪽 보는 게 맞죠. 언더 쪽. 자, 그리고 이렇게 양팀 다 전력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그 다음에 득점 면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언더 쪽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근데요. 자, 오늘 경기에 이 맞춰서 그러니까 뭐 핸디캡 그다음에 언오버 홈 원정 언오버 이거를 다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딱 넣어 보니까 뭐가 뜨냐면 앙제가 지금 요 조건을 모두 다 성립시켰을 때 언오버 전부 다 정배가 뜨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형님들도 느끼셨지만 제가 요거 정리하는 요 데이터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는 맞잖아요. 뭐 리버풀 경기도 그랬고 그 전에 막 이렇게 다양한 경기들에서 요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요 모든 이 두 팀의 조건들을 딱 성립을 시켰을 때 지금 언오버에서 정배가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앙제가 언더를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일단 내 마음도 언더였고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정배를 가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정배 갈게요. 언더로. 자, 야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형님들. 모나코 이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가장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제가 배가 존나 아프네요. 아씨. 자, 형님들.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력에 있어서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클레멘트 감독이에요. 클레멘트 감독의 이 연승 흐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위권 팀, 하위권 팀은 무조건 잡고 간다는 이 마인드, 이 클레멘트 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나코의 현재 전력 상황, 양 팀의 전력 상황, 그리고 세 번째 홈 원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잠깐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보자. 마리판, 그다음 바디아실리, 디사시, 엔리케, 포파나, 골로빈, 카마라 뭐 솔직히 이 전력 그대로 나와주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냐 마타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냐 미남인호, 미남인호 이런 애들 안 꺼내면은 솔직히 이 전력 그대로 나와준다면 모나코가 그냥 잡아요. 예.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마타조를 꺼낸다든지 요렇게 하면은 조금의 변수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현재 뭐 이런 감독의 상황, 감독의 이 성향, 그 다음에 양 팀의 전력 상황, 그리고 홈 원정, 그 다음에 지난 경기의 결과들 이렇게 봤을 때는 오늘 모나코가 이 경기 못 잡으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마치 어제 맨시티와 뉴캐슬처럼.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살짝 마치 약간의 그 발톱대 냄새와 비슷하게 뭔가 조금 꾸리꾸리하네요. 예. 마치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냐면 오늘 그 정배 경기들 있죠. 아까 저기 뭐냐, 나 같은 경우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오버로 접근했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언오버로 접근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차라리 오늘은 어떻게 가냐면 언오버로 일단은 메인으로 접근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어제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좀 쓰나미를 줬으니까 오늘 또 정배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승을 다 묶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토트넘 승, 첼시 승, 모나코 승.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시라. 근데 나는 주력급으로는 너무 완벽해요. 이거 모나코가 그냥 잡아야 되는 경기긴 해요. 근데 막상 어제 그렇게 되었다 보니까 딱히 손은 안 가. 딱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경기 보세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쉽게 이겼습니까? 쉽게 이겼나요?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팽팽하던 와중에 어려웠습니다. 맞죠? 아, 액션님, 그게 그 추천 경기 안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저기 1월 어느 정도 좀 시간 지날 때까지는 주력을 안 가겠다는 의미예요. 예, 금액을 조금 낮춰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브레스트도 리옹 상대로 골을 2골이나 박았어요. 나는 이게 어느 정도의 변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 그냥 피해 가겠다. 아시겠죠? 언오버도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언오버가 3.5예요. 모나코 감독이 너무 뭔가 모험적인 것 같아요. 감독 성향인가? 아니요. 모험적이진 않습니다. 딱히 모험적이진 않은데 원래 안전한 그 축구를 좀 지향을 하는데 어떻냐면은 성향 자체가 전반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선수들을 꺼내서 자기가 원하는 전술들을 쓰고 이렇게 좀 모험적으로 해요. 모험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나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후반전에 주전 넣어가지고 이겨. 결국에는 이기긴 해. 그 지난 시즌도 그랬고. 클레멘트 감독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연승 탈 때는 또 쫙 연승을 해버리고 그 저기 뭐냐 전술 자체가 잘 안 먹힐 때는 또 못 이기는 경우들도 좀, 그러니까 무승 행진을 할 때도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한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낭트하고 오세르. 요거 일단은 낭트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자, 낭트가 정배를 받은 상황인데 봅시다. 라인업 한번 볼게요. 예상 라인업. 자, 오늘 지난 경기에 니앙이 아닌데? 존나 못했구나. 이 새끼 어제 지난 경기 때 저거 받았네. 레드카드 받았네.
자, 주발도 있고 장비어도 있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양 팀 다. 펠레나르 입막 저거 아이가. 어차피 저 새끼 원래 괜찮았는데 이 새끼 어차피 장기 부상이고 그죠? 그다음에 낭트는 문제 없습니다. 라폰 골키퍼에다가 팔로이스 카스텔레토 그죠? 지로토에다가 모하메드 시몬 블라스. 형들 그 걔 알죠? 토트넘에 있었던 무사시소코. 무사시소코 여기 있거든. 그다음 무투사미하고 멀린하고 뭐 나쁘진 않네요. 전력에서는 일단 낭트가 좋네. 전력에서는 낭트가 오늘 경기 더 좋긴 합니다. 자, 낭트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전력만 봤을 때는 더 좋은 상황인데 일단 오세르 지난 경기 때 그래도 모나코한테 좀 비볐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낭트가 지난 경기 누구랑 했었지? 트루아랑 했네요. 트루아. 낭트도 지난 경기 트루아랑 0대0. 근데 나는 조금 의문인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뭐 트루아라든지 그다음 오세르라든지 이런 뭐 10위권 밑에 13위권 밑에 팀들은 솔직히 낭트보다는 전력에서 밀린다고는 보는데 낭트가 이거를 제대로 못 잡아내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의 아쉬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만큼의 폼이 아니기 때문에 낭트가 쿠프드 프랑스 우승했을 때 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낭트가 지금 확실하게 지난 경기도 득점 없이 그냥 무승부로 끝났고 오늘 경기도 홈에서 정배를 받긴 했지만 저는 언더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언더 쪽. 예. 오세르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경기처럼 모나코 경기처럼 이렇게 좀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갈지 아니면은 수비적으로 할지 뭐 정확하게는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한 경기를 하는 건 낭트 쪽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플루즈 아작시오. 근데 형들아 좆됐습니다 지금. 진짜 좆됐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식은땀이 막 땀 보입니까? 씨. 세 경기 남았는데 그냥 빨리 하고 끝내도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배 꾸루루 꾸루루 아니면은 갔다 올까요? 갔다 오고 할까요? 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다들 볼일 좀 보고 오세요. 예, 저 똥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빨리 좀